선제 타격이죠. 저희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받기 전에 표적들을 제압하는 501호는 사실은 공세적 방어 계획입니다. 실제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네. 선제 타격 관련 발언을 했다가 좀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럼 작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 그러길래 이건 뭐 전쟁을 먼저 하자는 건가 약간 이런 의미로 네, 받아들였는데 세부 내용을 잘 모르시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원래 그런 보도에서 좀 벗어나서요. 네. 이제 작계 501호 네. 맞죠? 네. 그 설계를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떤 거고 네. 이게 어떠하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작전들인지 네, 조금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간단하게 네. 작계 501호, 그러니까 작계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작전 계획은 이제 한국 합참하고 한미 연합사가 연합된 연합 작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의 작전사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지작사부터 해서 공작사, 해작사 작계가 있고, 그 이하의 육군을 예를 들면 군단급 작계가 있고, 사단급, 연대급, 대대급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게 쭉 연계가 되게 작전 계획이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먼저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기동 계획과 그 기동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전투 지원 및 전투 근무 지원이 모두 포함된 그러한 계획을 작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죠. 전쟁이 났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직접 그걸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그 초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고 바로 합참 작전 기획과로 가서 그 1년을 근무를 했고, 제가 또 대대장을 마치고 와서 바로 작전계획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15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어찌됐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제 쳐들어왔을 때 네. 뭐 전방에서 버티면 네. 후방에서 지원군이 와서 밀고 올라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런가요? 예, 이제 5015는 사실은 공세적 방어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공격을 하면 바로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이어서 바로 북한으로 다시 쳐들어가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5027 같은 경우는 후방에서 뭐 이렇게 지원군들이 와야 이렇게 이제 그 공세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일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쟁 기간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피해는 정말 그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5015는 공세적 방어 개념을 이제 그 적용시키면서 전쟁 기간도 5027에 비해서 굉장히 단축시킨 그런 계획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인 메인 작전들이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전쟁 그 단계별로 이게 이제 그 결정적 작전 또는 뭐 주요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북한이 쳐들어 왔을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방어하는 계획이죠. 어떻게 수도설 북방에서 북한 공격을 격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세 전환을 했을 때는 북한 지역을 어떻게 점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사실은 북한의 WMD 그 핵 화생방 화학
무기가 사실은 그 굉장한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5027에는 이 그 WMD 제거 계획이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5015에는 이 북한의 그 가장 위협적인 이 비대칭 전력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거 계획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정말 그 실질적으로 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뭐 주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이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선제 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 5027과 그 5015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세적 방어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그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죠. 선제 타격 개념을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즉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북한군의 어떤 그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공격 위협이 확실하게 이게 징후로 포착될 때 저희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받기 전에 먼저 이 북한의 주요 그 화기들을 주요 표적들을 제압하는 거기는 공군까지 모두 다 가세해가지고 그 사전에 제압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제 타격이 국제적인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명확한 그러니까 그 장사정포라든지 뭐 이런 그 핵미사일 뭐 관련한 그 시설들이 명확하게 남한을 향해서 쏜다 지금 몇 분 후에 쏜다라는 그 한미 정보 당국의 어떤 정확한 징후와 거기에 따른 판단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제거하에 이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네. 선제 타격 관련 발언을 했다가 좀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네, 여론에서.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럼 작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 그러길래 이건 뭐 전쟁을 먼저 하자는 건가 약간 이런 의미로 네, 받아들였는데. 내부 세부 내용을 잘 모르시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방어 계획입니다. 방어 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사전에 뭐 핵미사일 발사 징후 같은 거를 미리 포착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포착을 하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저희 한국 그 어떤 정보 자산 뭐 백두나 뭐 이런 자산도 있지만 미군의 그 어떤 정보 자산들이 사실은 뭐 그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실시간대로 그 북한의 움직임을 인공위성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다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종합해서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을 설계를 하실 때 선제 타격 외에 또 다른 재미난 게 있을까요? 선제 타격 말고 이제 그 참수부대 그 참수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개시가 되면은 지금 참수부대로 그 특수임무단이라 그러죠. 특수임무단이 바로 김정은이 지휘소를 뭐 특각이라든지 뭐 이런 김정은 지휘소를 지휘소에 침투해서 그거를 김정은을 생포한다든지 사살 또는 하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작전이 사실은 그게 501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참수부대가 네.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거죠? 창설이 된 게. 그렇습니다. 참수부대가 2017년 12월 1일부로 창설이 됐죠. 제가 그때 참수부대 초대 참모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너무 자세한 거는 보안상 말씀을 드릴 그렇죠. 것 같은데. 군사보안은 뭐 전역을 그렇죠. 하더라도 그거는 국가안보상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대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언론 보도가 돼서 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수부대는 보병만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원래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고 거기에 있는 그 특전사 요원들은 정예 가장 전투력이 막강한 정예
특전사 요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창설할 때 굉장히 훈련을 좀 빡세게 시켰어요. 체력 단련이라든지 각종 특전 전투 기술, 뭐 침투, 그다음에 타격, 뭐 퇴출, 뭐 이런 거까지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창설이 된 거거든요. 이 작계 501호를 실행을 했을 때 네. 북한하고 전면전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럼 전쟁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점령까지. 점령까지는 뭐 세부적인 일정은 제가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북한 전 지역을 점령하는 데는 약 한 120, 30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걸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그래도 그럼 재래식 전력이 조금 좀 진로서 일단은 괜찮나요? 북한은 공격을 우리 한미연합군이 격퇴를 한다 그래도 북한은 전 지역이 요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지역이 요새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워게임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또 정규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노동적이되나 뭐 이런 또 저 비정규군들이 또 몇십만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 다 이렇게 해서 격퇴시키고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데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럼 전쟁이 지금 작게 591호대로 전쟁을 하면 남한이 전쟁터가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작게 501호는 수도권 북방에서 북한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모든 작전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페바 델타 이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수도 서울 방어 계획 뭐 이런 거는 전방에서 이제 철수한 어떤 군단들 부대들을 모아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계획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501호는 수도권 북방에서 북한 공격을 격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워게임도 했고 그에 필요한 모든 전력들도 그 전에 사전에 한반도에 양육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502칠과는 많이 틀린 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하더라도 그 지역을 안정화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군이 이제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 전쟁 기간은 사실은 뭐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안정화는 뭐 몇 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뭐 비정규적 세력, 게릴라 세력들이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서 그 한미연합군을 계속해서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 다 이렇게 해서 격퇴한다는 것은 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안정화를 하고 이제 정부한테 이 북한 지역을 이제 인계를 하는 정부 통치 지원이 마지막 작전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현역에 계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남한하고 북한 네. vs 하면 예. 어느 정도 전력차가 나는지. 사실은 여기 지금 북한 남한의 어떤 군사력을 숫자적으로 이제 하면은 뭐 남한이 지금 세계 군사력으로 하면 6위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뭐 20 몇 위잖아요. 뭐 어떻게 단순히 숫자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WMD 그러니까 대량살상 무기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전력의 차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군 전력 또는 뭐 일본 유엔사 후방 기지를 사용해서
유엔 참전국들을 한반도에 그 빨리 전개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어떤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전력까지 포함하면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보다 월등하다. 그 비교들 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월등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비대칭 전력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대칭 전력만 빼고 재래식 무기로만 봤을 때는 월등한데. 월등합니다. 한참 네. 월등한데. 네, 그렇습니다. 비대칭 무기가 들어오는 순간. 예. 그러니까 근데 그 국제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뭐 그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 국제법 위반되니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참수부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서 김정은하고 북한 지도부를 제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WMD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많이 감소하겠지만 사실은 뭐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숨어서 지휘할 수 있는 특각이라는 곳이 북한의 곳곳에 숨겨져 있고 또 그 일부 특각은 저 국경선 근처에 있는 특각들은 바로 또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도주할 수 있도록 지하 그 터널까지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도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참수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국방력이 강해졌다고 해서 안보의 위협이 확실히 사라진 건 아니구나. 안보의 위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더 이렇게 현대화해야 되고 더 강한 어떤 북한 비대칭 전력을 격퇴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어 전력들을 지금 뭐 국방 계획으로 인해서 다른 장 로켓이나 뭐 이런 그 북한을 적어도 중고도에서 그런 미사일들을 타격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력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더 얘기하면 보안상 위반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듣는 걸로 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 좋은 얘기 들려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